내란숙의 십성렬이 헌재에 출석했는데 상당히 쫄은 표정으로 망언을 열어 날렸습니다. 그런데 황제 수감인가요? 머리에 세팅도 하고 메이크업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윤석열은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계엄, 포고령, 집행의사, 실행 계획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그럼 포고령을 왜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즉 이게 스모킹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망언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이유는 지지자 선동 목적 말고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애국 시민들의 지지가 힘이 된다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극우 집단들의 선동을 통한 결집을 기대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본인과 변호인단도 없고 오직 선동을 통한 여론 반전이 윤석열이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본인의 모습은 조금도 노출시키지 않고 입장했습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비겁한데 교활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윤석열 변호인단에서는 2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탄핵 심판 청구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시간을 끄면 지지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재명 대표 송고가 먼저 나올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짧은 논평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양태를 보니까 저는 이제 주말에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실제로 믿기 시작했구나. 제가 좀 단언할 수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극우 보수 정당을 괴멸시킬 겁니다. 그게 결국 그게 독이 돼서 자기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아직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왜 망했는지를 나중에 돌아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기괴한 여론조사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을 뒤에서 지원하며 여론전을 하는 것인데 관련해서 이 내란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분석한 아주 중요한 내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파 출소도 오늘 이제 아침에 김동완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4만 건이 넘는 접수가 지금 이미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접수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4만 몇천 건을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변호사들도 자원봉사할 변호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저는 당장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무현 재단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제보들이 들어오고 할 텐데 당연히 노무현 재단에서 다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담팀이 있으면 악의적인 것들을 골라서 이제 몇 가지 법적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주체 쪽에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는 노무현 재단에서 일을 안 한다. 뭐 물론 일단 지난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대응 안 하는 게 1차적으로는 그 문제의식이 약했던 게 있지만 민주당에서 제대로 대응 안 한다, 일을 못 한다, 마찬가지인 게 그 차원보다 앞에 있는 선결 문제를 해결을 못 하니까 나머지가 마치 피해받은 당사자들이 제대로 뭘 안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근데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되는 거는 제가 유튜브랑 싸워봐서 알거든요. 이건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유튜브가 폭동과 선동을 그냥 방치를 하니까 실제로 그 중계를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들어간 놈들이 있잖아요. 그걸 왜 방치를 합니까? 심지어 웃기는 게 뭐냐면 유튜브 코리아가 아무런 실권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해봐서 알지만 4.3 사건이나 이런 실제 피해자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게 2019년까지는 정말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았어요. 정말 빵이에요, 빵. 그거를 안 해본 게 아니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청난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신고가 윤서인 채널이나 뭐 유튜브 채널인데 엄청난 신고가 들어가는데 조치를 안 해. 그걸 어떻게 했느냐? 2020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때 대표가 존 리라는 사람이었어요. 불러다가 조집니다. 니네 이거 안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코로나19 관련된 가짜뉴스나 뭐 심지어 코로나19를 다루면 그 밑에 태그가 붙잖아. KBS나 뭐 SBS 같은 매체를 다루면 거기에도 태그가 붙습니다. 본 채널은 뭐 어쩌고 다 붙어요. 그 왜 붙었느냐? 조지니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니네 문제될 수 있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 그 사업 활동을 해가지고 영리 목적의 활동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이를테면 DC 인사이드 김윤식도 얘기하지만 DC 인사이드 보세요. 그걸 방치를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든 놈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DC 인사이드 이제 김유식이라는 사람이 대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향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고 네. 지금 뭐 일베 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일베 폐쇄하면 물론 좋지만 똑같은 거 또 있습니다. 뭐 fem코는 뭐 어디서 나왔는데 fem코도 애초에 DC에서 나온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DC 인사이드 내에도 여러 그냥 평화롭게 동호회 운영하는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제 최근에는 진짜 몇 없던 민주당 성향의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도 생겨가지고 좀 올라서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중간중간에 작업들 댓글 진짜 엄청난 댓글도 많아요. 해외 야구 갤러리라든지 이제 주식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진짜 댓글이 좀 볼 수 없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치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서도 미국 하원에서도 청문회 연적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관련된 청문회를 열어서 그 책임자들을 불러가지고 니네 알고리즘이 10대한테 해롭다.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실제로 그런 식의 알고리즘 조작이 일어난다는 것도 폭로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고 우리도 사실 이제쯤 되면 인터넷 커뮤니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그걸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좀 필요한 단계 같다. 그러니까 주요 특히 MAU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활성 이용자 수에 따라서 상위 뭐 한 20개 정도라든지 10개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이용 실태를 좀 제대로 국회에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적 양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걸 기반해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들이나 운영 회사들을 불러서 조지고 운영 회칙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니야. 아까 뭐 2030도 말씀하셨지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과정 안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저희가 이제 뭐 지난 주말에도 어떤 분 만나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지만 소위 이제 게임 기반이 남성형 커뮤니티의 핵심인데 그냥 그게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단순히 모여서 게임 얘기하는 그 공간이 이미 아니에요. 네, 공감합니다. 이 커뮤니티, 특히 이대남들 중심이 된 몇몇 사이트, 정말 제대로 이번 기회에 날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짐은 정신을 못 차린 이유가 조작에 가까운 여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나오는 와중에 터진 이런 악재에 국민의힘도 당황스러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폭도에 대해서만 경계를 하면 전체적인 구도가 틀어지면서 더욱 수세로 몰리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생각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폭도들을 사실상 옹호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래 강력한 공권력, 법치주의 확립은 보수의 단골 메뉴였고 국민의힘이 늘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인을 살펴라고 하고 민주노총 시위와의 형평성 등을 이야기하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이들이 결국 이번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폭망의 길을 걷길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으로 이 내란 사태가 끝나고 조기 대선이 다가와 그렇게 꿈에 그리고 기다려왔던 이재명 대표의 집권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고 또 희망하며 어날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